안녕하세요. 요즘에는 결혼보다는 연애만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 그런 30대였어요. 결혼은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한 사람들의 얘기는 많이 듣게 되긴 했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 시절에 선배들이 자주 해주던 얘기가 있었어요. 나 이번에 결혼식장 다녀왔는데 신랑이랑 신부 학원이 똑같이 생겼더라.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이래. 초등학교 동창이요? 그럼 첫사랑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둘 다 몇 번 연애를 했었는데 결국 결혼은 둘이서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 어떤 게 신기해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결혼한 거요? 아니, 자로 잰 듯한 비슷한 조건들끼리 만나서 결혼하거든. 그 둘도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들었거든. 그리고 집안 수준도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원래 결혼은 한쪽이 좀 차이 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사실 나도 그런 게 일반적인 줄 알았거든. 근데 나도 그렇고 결혼하는 친구들 보면 어찌 그리 비슷한 사람들하고 결혼하는지 볼 때마다 신기하다니까. 그때 제가 20대 중반 정도여서 그런가 선배가 신기하다는 소리가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 역시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비슷한 업종에서 일을 하면 공감대도 비슷하고 힘든 부분도 비슷해 그런가 잘 통하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은행원을 만나게 됐어요. 저랑 남편은 취미는 물론이고 먹는 식습관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둘이 남매 아니냐고 할 정도였죠. 그렇게 저희는 20대 중후반에 만나 30대 초반까지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나오게 됐습니다. 너희 둘이서 얼마나 만났지? 한 5년 만났나? 생각해보니 벌써 6년째네. 내가 27에 만났으니까. 벌써 그렇게 됐어? 그럼 너희 슬슬 결혼 준비해야겠네. 내가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데려오라고 하긴 했지만 직업까지 똑같은 애를 데려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원래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끌린다고 하잖아. 나도 은행원이다 보니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게 편하고 좋더라고. 그래, 나도 걔가 너희 아빠한테 참 잘해서 보기 좋더라. 너희 아빠가 벌써부터 사위사위 하잖아. 이번 주말에 둘이서 또 테니스 치러 간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나도 아빠랑 친하게 지내서 더 좋은 것도 있어. 그리고 나한테 잘하기도 하고. 그래, 엄마가 살아보니까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 와이프한테도 잘하더라. 너희 아빠도 봐봐. 친할머니, 외할머니 상관없이 잘하잖아. 저희 친정부모님은 저를 어린 나이에 낳으셨어요. 요즘에야 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 30대 초중반에 첫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지만 20대 중후반 정도에 첫 아이를 낳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친정부모님이 21살 때 저를 가지셨어요. 양가 반대가 어마어마하다 들었지만 두 분은 잘 이겨냈고 제가 8살이 되던 해에 둘째도 낳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30살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제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든데 21살에 대학교 들어갔을 시기에 저를 가지셨으니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신 것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었죠. 저희 친구들도 부모님 사이 좋은 모습을 부러워하곤 했어요. 나 이번에 마트 갔는데 너희 부모님 뵀잖아. 두 분이서 어찌나 알콩달콩 장을 보시는지. 솔직히 나도 진짜 부러워. 우리 부모님은 눈만 마주치면 싸운다. 우리 부모님도 엄마 갱년기 끝나니까 이제 아빠 갱년기 시작돼 그런가 집안이 매일 살얼음판이야. 진짜 부모님 사이 좋은 게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 이 나이 먹도록 부모님 눈치 보게 된다니까. 너는 좋겠다. 맞아. 솔직히 어렸을 땐 잘 몰랐거든.
근데 확실히 크고 나니까 부모님 사이 좋은 게 보기도 너무 좋더라.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너 만나는 사람도 너희 아버지랑 똑같은 은행원이라며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하더니 우리 엄마도 그 소리 하더라. 아빠 같은 사람 데려오라 그랬더니 똑같이 은행원을 데려왔다고. 그니까 확실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서 사람 고르는 것도 다른 것 같아. 벌써 너희 친정부모님한테 잘한다며? 뭐 그러는 편이야. 이번 주에 아빠랑 테니스 치러 간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빠가 나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너랑 네 동생이랑 둘 다 여자잖아. 그리고 아버지랑 잘 맞으시니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요즘에는 고부 갈등이 아니라 장소 갈등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갈등이라고 보이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행복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며 친정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곤 했지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시댁 어른들은 물론이고 남편한테 시댁에 대해 들어본 것도 없었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조금씩 알게 된 것이었죠. 저희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동갑이셨지만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나이 차이는 무려 12살이나 났습니다.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 연세가 같으셔서 나는 당연히 친정아빠랑 시아버지 나이 차이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던 분이라 일에만 신경 쓰느라 결혼 시기를 놓치셨는데 우연히 소개받아 나간 자리에서 우리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였지. 아버님이랑 친정아빠랑 나이 차이가 10살 넘게 나니 조금 신경 쓰이네. 뭐 결혼한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우리 아빠랑 장인어른이랑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하긴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 나이 차이도 안 나는 게 중요하지. 시아버지와 우리 친정아버지 나이 차이 하나 빼고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항상 너희 집과 우리 집은 다르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버지들의 나이 빼고 다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마치고 달콤한 신혼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는 친정부모님이 저희를 부르시길래 부모님 댁으로 넘어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됐어요. 사람들이 왜 은퇴하기 전에 자식들 결혼시키라고 하는지 알겠더라. 축의금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일부는 너희한테 주려고. 그걸 왜 우리한테 줘요? 어차피 아빠가 다 뿌린 것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너희가 결혼을 해준 덕분에 더 많이 받은 것도 있으니까 너희 목도 있는 거지. 아빠가 챙겨줄 때 받아. 너희 집 대출 받아서 했다며? 그게 얼마 정도였어? 그렇긴 한데 우리 대출 한 1억 정도 받았을걸? 그럼 아빠가 대출금 정도는 갚아줄게. 아무래도 매달 나가는 대출금이 없으면 너희도 더 편할 거 아니야. 시아버지는 은퇴하시기도 했고 예전에는 사업을 하셨다 들었는데 남편이 20대 정도에는 사업을 다 정리하고 작은 사업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 친정아버지는 아직 은행을 다니고 계시던 중이었다 보니 확실히 많은 축의금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저희도 꽁돈을 받게 됐죠.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해서는 은근히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너희 친정아버지가 이번에 니들 대출금 갚으라고 1억이나 보태주셨다며?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왔길래 그래?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친정아버지가 1억이나 주시는 덕분에 저희 대출이자도 굳혔죠. 너희들한테 1억 정도 턱턱 해주실 정도면 그 이상 축의금 받은 걸 거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는 뭐 해주시려나? 나도 좀 기대해도 되려나? 네? 어머님이 왜요? 저도 얼마나 받으셨는지 잘 몰라요. 아무래도 저희 대출금 쓰라고 주신 돈이 다 아닐까요? 그럴 리가 있니? 너희한테 준 건 일부분이겠지? 우리는 사돈인데 당연히 챙겨주시지 않겠어?
시어머니는 계속 기대를 하셨나 봐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별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당연하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축의금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 본인한테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분 나빴나 봐요. 예단 소리라는 걸 알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에 시댁에 갔는데 저한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사돈이 이번에 명절 선물을 보내왔는데 센스가 영. 확실히 이런 걸 안 사본 티가 나더라. 어머님 한우 좋아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백화점까지 가서 사신 걸로 아는데요. 요즘 누가 한우 안 먹고 사니? 뭘 명절 선물까지 이런 거래. 이런 거 보면 나이가 눈에 보인다니까. 어머님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연세가 같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보내신 건데 나랑은 같아도 너희 시아버지랑 10살이 넘게 차이 나잖아. 사람들이 왜 연륜 하겠어. 시어머니가 계속 불쾌한 내색을 보이셨지만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겠지란 생각에 넘기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친정아버지와 꾸준히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 종종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먼저 찾는 일도 많았고 하루는 남편이 못 보던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옷 샀냐고 물어봤죠. 못 보던 옷 같은데? 옷 샀어? 언제? 당신 옷가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인터넷으로 산 거야? 이거 장인어른이 사준 거야. 저번에 같이 여행 갔던 거 기억나? 아빠가 무슨 남자들의 여행이라 하면서 당신 데리고 강릉 간 거? 그때 1박 2일로 다녀왔을 때? 맞아. 그때 솔직히 바닷바람 춥다고 해도 비슷하겠지 싶어서 옷을 대충 챙겨갔거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추운 거야. 내가 떨고 있으니 장인어른이 하나 사주셨어. 우리 아빠 큰돈 썼네. 이거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이거 거의 20만 원 돈이었어.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어차피 오래 있는 것도 아닌데 좀만 참으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 근데 아버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꼭 사주고 싶다고 해서 나야 옷도 생기고 좋았지. 저희 친정아버지는 은행 일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쓸 돈이라면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옷을 입고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도 무슨 옷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이번에 저희 남편이랑 친정아버지가 같이 여행을 갔는데 아빠 기분이 좋으셔서 그런가 하나 사주셨대요. 그래? 이왕 사주는 거 좀 좋은 것 좀 사주지. 꼴랑 잠바떼기 하나 사주신 거야? 잠바떼기라니 이거 20만 원 정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싸다고 안 산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사주신 거야. 이게 무슨 20만 원이나 한다니?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거 배우면 안 되는데. 네? 어떤 거요? 남편 비싼 옷 사주는 거요? 아니 이런 경제관념. 아무래도 사돈이 어린 나이에 사고 쳐서 너를 낳으셨잖아.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데 먹고 사느라 널 신경 썼겠어? 어릴 때 가정교육이 특히 중요한데.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나이 차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자주 트집을 잡으며 저를 긁으셨어요. 이번에도 무심코 저희 친정부모님이 사고 쳐서 낳은 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을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저보다 남편이 더 먼저 발끈했습니다.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도 어릴 때 엄마가 돈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주신 적 없잖아요. 너는 내가 항상 끼고 다니면서 얼마나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너가 은행 들어가서 그렇게 일하고 있지. 그건 우리 와이프도 똑같은데.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지 마세요. 사람들이 엄마 욕해. 남편이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기에 저도 시어머니랑 싸울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은행 업무가 많아서 시댁 행사에 늦거나 빠지게 되더라도 저를 대신해서 가서 일하며 제 사정 설명도 잘해줬죠. 종종 제가 같이 시댁 행사를 가면
시어머니는 저를 구박하셨어요. 나는 이번에도 너가 못 오는 줄 알았잖아. 어찌나 바쁜지. 거기 은행 일은 너 혼자 한다니? 우리 와이프가 일을 잘해서 그렇지. 어디서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일이 많잖아. 요즘 일도 많아서 제대로 잠도 못 자는데 우리 집 행사 때문에 이렇게 온 거야. 뭐라 하지 마세요. 아주 본인 마누라라고 감싸는 거 봐라. 아니 내가 사실 아닌 거 말한 적 있어? 요즘 우리 와이프 진짜 바빠서 내가 집에서 쉬라는 거 굳이 가야 한다고 해서 같이 온 거야.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제가 은행에서 얼마나 힘든지 그럼에도 이렇게 시댁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죠.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고마운 것도 많고 다행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으셨던 거죠. 저랑 남편이 같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싫으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남편을 시댁에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랑 같이 안 부르고 남편만 부르시더니 너무 편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시댁을 자주 다니던 어느 날 은행을 그만둔다고 하는 거예요. 나 은행 일 그만두고 사업 시작해보려고. 사업? 은행 잘 다니는데 무슨 사업이야? 갑자기 왜?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사촌 중에 한 명이 화장품 사업을 하거든. 그걸로 돈을 쓸어 모으고 있대.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그냥 착실하게 돈 모으는 게 더 현명한 거야. 괜히 사업했다가 말아먹으면 어쩌려고. 나 혼자 맨땅에 헤딩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이건 사촌이 하고 있는 일 이어받는 거니까 괜찮지. 절대 안 돼. 사업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어디든지 회사가 나가라고 할 때까지는 다녀야 되는 거야. 저는 갑자기 사업한다는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가 우리 아들한테 사업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아니 남편이 큰일을 한다고 하면 잘할 수 있게 해줘야지. 무슨 사업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원래 사업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안정적으로 은행 정년까지 다니는 게 최고예요. 너희 시아버지도 예전에 사업했었고 우리 외가 쪽 사촌이 화장품 회사를 하는데 돈을 쓸어 모은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라고 한 거야.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희 남편이 저번에 그 말 듣고 와서 저한테 은행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하길래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도 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남편은 사업병이 단단히 걸려버렸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얘기한 거에 홀랑 넘어가서는 사표를 내고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사촌 말이 듣고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어요. 물은 벌써 엎질러졌지. 그래서 제발 망하지만 말아라 했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가게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 몇 없는 직원도 다 자르고 가게는 보름도 안 열어놓고 매번 집에서 놀기만 했습니다. 아니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제대로 하던가.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 내가 가게에 매일 간다고 해도 장사가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리고 어차피 계속 가게 열어놓으면 전기세다 뭐다 나가는 게 많으니 차라리 안 열어놓는 게 나아. 그럼 차라리 폐업 신고를 해서 사업을 접던가. 저렇게 그냥 방치만 하겠다는 거야?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만 좀 바가지 긁어. 남편이 시작한 화장품 가게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저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살이 그때 8kg나 빠졌죠. 그쯤 저희 친정아버지가 퇴직한다고 해서 가족들끼리 모여 근사하게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꽃다발이나 선물 등을 챙기려고 했거든요. 남편 때문에 제 속이 시끄럽다 보니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 챙기고 아빠는 조용히 은퇴하게 되셨어요. 너무 죄송스러웠죠. 그런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은퇴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들어보니까 은행 같은 곳에 정년이 조금 빨라도 이것저것 챙겨주는 게 많아서 퇴직금이 거의 억대라고 하던데. 그럴걸. 예전에 나 은행 다닐 때 한 분이 은퇴하셨는데 몇 억으로 퇴직금 받으셔서
반은 아들 결혼 자금으로 쓴 돈 같고 반으로 건물 하나 임대하신다 하셨거든. 아니 그럼 우리 사돈도 몇 억 받으셨을 거 아니야. 친정아버지가 무슨 말 없으시니? 그 돈 좀 받아다가 사위 사업하는데 투자 좀 하시라 해라. 저희 친정아버지 퇴직금을 왜 남편 사업에 투자해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 잘 되는 곳에 투자하는 거 봤어? 그리고 사위가 잘 돼야 사돈도 좋으실 거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되죠. 당신도 우리 아빠 퇴직금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단호하게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때 남편 사업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면서 친정아버지한테 돈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언제 했는지 아세요?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날에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장인어른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와이프랑 손주 잘 키울 거 아니에요. 손주? 너희 임신했어? 저희가 애도 없으면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아버님이 이번에 제 사업 안 도와주시면 와이프는 물론이고 손주도 힘들어져요. 지금 다 애 가진 걸 왜 당신 마음대로 얘기해? 그리고 지금 우리 아빠 생일 때문에 모인 거 잊었어? 왜 그런 소리를 해? 언제 하든 뭐가 중요해? 급한 불은 꺼야 될 거 아니야.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야.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친정아버지는 결국 남편 사업을 도와주게 됐어요. 남편의 애까지 들먹이며 돈을 달라고 하니 저희 친정아버지도 안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친정아버지가 도와주신 자금으로 남편 사업은 상황이 좋아졌고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친정아버지 돈 갚으라고 얘기했죠. 이제 매출도 좀 나온다며 빨리 친정아버지한테 받은 돈 보내드려. 아, 그거 보내드리고 있지. 걱정하지 마. 보내드렸어도 아니고 보내드리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얼마씩 보내고 있다는 거야? 장인어른이 매달 30만 원씩 받는다 하셨거든. 그래서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무슨 매달 30만 원씩 보내? 당신이 뭐 1, 2천만 원 빌렸어? 3억이나 되는 돈이잖아. 근데 그걸 매달 30만 원씩 보내면서 언제 갚으려고? 요즘 100세 시대잖아. 매달 용돈처럼 받으시는 건데 이건 길게 보면 장인어른한테 이득이야. 그게 뭐가 이득이야? 그리고 빌려갈 때는 바로 갚을 것처럼 굴어놓고 이제 상황 좋아지니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당장 3억이 어딨어. 돈 없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이 어디 나가서 3억 만들어 오던가. 나는 못해. 남편은 돈 없으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연락하셔서는 오히려 저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아니 너는 네 남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무슨 돈을 달라고 해.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받은 돈은 돌려줘야죠. 그거 저희 아빠 퇴직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매달 30만 원씩만 보낸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왜 말이 안 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뭐 돈 쓸 데 있다 그래? 매달 30만 원이면 충분하겠구만.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남편한테 뭐라 해서 당장 갚으라고 해주셔야죠. 괜히 남편 바가지 긁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냅둬. 우리 아들이 어련히 잘할까. 남편이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있어 그런가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강하게 얘기했어요. 당신 우리 아빠 돈 빨리 안 갚으면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 애도 있는데 무슨 이혼이야. 나 없이 당신 혼자 무슨 돈으로 애를 키울 건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당장 우리 아빠 돈 갚아. 지금 회사도 잘 돼서 충분히 돈 갚을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장인어른이랑 통화해서 말씀드리면 되는 거지?
그럼 당신도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거다. 남편은 저보고 친정아버지랑 통화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며 바로 친정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저 아버님한테 빌린 그 3억 그거 매달 30만 원씩 드리기로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아, 그때 아버님이 약주를 하셨어서 기억이 안 나시려나? 뭐? 내가 보내준 3억을 매달 30만 원씩 갚으라고 했다는 거야? 네, 그렇다니까요. 장인어른이 그때 매달 용돈처럼 쓰게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던 건데 내 기억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매달 30만 원씩 보내길래 3억에 대한 이자를 보내주는 줄 알았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딴 말하시기 없기에요. 알겠죠? 남편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걸 지켜보는 저는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친정아버지가 남편한테 문자 하나를 보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문자를 확인했는데 무슨 녹음 파일이랑 친정엄마 계좌가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도 이게 뭔가 싶었나 봐요. 물어보더라고요. 보내주신 게 뭐예요? 장모님 계좌번호랑 음성 파일 같은데? 아,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보내주신 거예요? 그거 듣고 나서 다시 얘기하세. 친정아버지는 한마디만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녹음 파일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남편이 따로 친정아버지한테 가서 3억을 빌려달라고 했던 날이었나 봐요. 거기에서 남편이 급한 것만 막으면 바로 3억 보내드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는 3억 못 보내드리면 자기 회사 명이라도 드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도 드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그 녹음 파일을 듣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무래도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런 준비를 했을 거라곤 생각도 못한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도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준비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이랑 둘이서 녹음 파일을 다 듣고 가관인 남편 표정을 보고 있었는데 저한테 친정어머니가 문자를 하셨어요. 내가 혹시나 싶어서 그때 녹음해놨는데 녹음은 잘 됐니? 너무 또렷하게 잘 돼서 지금 이 사람 넋이 나갔어. 친정아버지가 이번엔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 회사로 서류가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녹음 파일에 3억 빌리고 몇 달 동안 갚지 않을 시 회사를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친정아버지가 진짜 회사 명의를 바꾸라는 식의 서류를 보내신 거였어요. 그러니 남편이 저한테 와서는 제발 말 좀 잘해달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이번에 나한테 서류를 보내셨는데 회사 명의 이전에 관련한 것이더라고.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당신이 갚아야 되는 돈 안 갚으면 회사 드리겠다고 한 거였잖아. 나는 그냥 하는 말이었지. 그리고 당장 3억 받으려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건데 그걸 녹음하셨을 줄은. 이거 효력 없는 거 아니야? 효력이 없는 건데 변호사들이 그거 가지고 명의 변경 신청을 했겠어? 그러니까 당장 아빠 돈 먼저 갚아. 그러면 되는 거잖아.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갚아. 다 끌어모아봤자 1억이야. 아니 여태까지 번 돈은 다 어쩌고. 매출도 잘 나와서 몇 억 벌었잖아. 그게 엄마가 대출 좀 갚아달라 하셔서 그거 갚아드리느라 갖고 있는 돈 다 드렸지. 그럼 여태까지 번 돈 시어머니 드려서 돈이 없다는 거였어? 그럼 아빠한테 회사 드려야지. 뭐? 내가 어떻게 회사 일으켰는지 알잖아. 이걸 어떻게 장인어른 드려? 그 회사도 우리 아빠가 돈 안 빌려줬으면 꿈도 못 꿨을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를 들이든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와서 빌린 돈을 갚든지 해. 남편 말을 듣는데 가관이더라고요. 매출도 잘 나온다 들었고
시어머니 사주는 거 봐서는 3억 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민기적거리나 했거든요. 그 돈을 시어머니한테 드려서 그런 것이었어요.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이 사실도 얘기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오히려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니 너가 사돈한테 잘 말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 회사를 왜 사돈이 가져? 어머님이 남편한테 돈 받으시는 바람에 남편이 저희 친정아빠한테 빌린 돈은 못 갚았잖아요. 남편이 친정아빠한테 언제까지 못 갚으면 회사 넘긴다고 한 거였어요. 걔가 당장 회사 살리는 것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렇게 말한 거지. 그리고 어떻게 사돈은 그걸 가지고 홀랑 회사를 먹으려고 그러냐. 처음부터 저희 친정아버지 도움 없었으면 남편 회사 지금처럼 되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다 이룬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다 가져가겠다는 게 말이 돼? 너가 가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려. 당연히 저희 친정아버지가 남편 회사 가져야죠. 그걸 제가 왜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어머 얘 좀 봐. 지금 네 남편이 힘들게 읽어놓은 걸 사돈한테 주겠다는 거야?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당장 갚은 돈 드리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친정에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친정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얘기하기 전에 생각해보니 본인 잘못한 걸 깨달아서 사과하러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회사를 가져간다 하셨다면서요? 그건 아니죠. 뭐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위가 직접 준다고 한 거였어요. 걔가 오죽급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무슨 녹음을 하고 그래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제가 남의 얘기를 몰래 엿들으면서 녹음한 것도 아닌데 무슨 불법이에요? 사위가 저한테 와서 3억 못 갚으면 주겠다고 한 거라니까요. 젊은 사돈이 너무 돈만 밝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도 그냥 넘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몇백만 원을 빌려간 것도 아니고 3억이나 되는 돈을 가져갔는데 그리고 저는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이왕 시간 주는 거 애가 매달 30만 원씩 보내준다고 했다면서요. 그거 받으면서 기다리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손주도 있으니 넘어가려나 싶었는데 사돈 보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네요.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 사위한테도 그렇게 알려두세요. 시어머니가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 친정아버지도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러니 법적으로 대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애들 이혼시킬 거냐고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애들 이혼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애 아빠 없는 손주 만들 거냐고요? 그런 애 아빠면 없는 게 낫죠. 그리고 우리 딸 얘기 들어보니 벌써 이혼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친정아버지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니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웃으며 말씀드렸죠. 어머니 모르셨군요.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애는 어쩌고 이혼을 해. 너 생각 똑바로 해야 돼. 괜히 네 아빠만 믿고 그러면 큰일 나. 이제 그 사람 회사도 저희 친정아빠 회사 될 텐데 제가 큰일 날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이 큰일이죠. 이제 남편 돈벌이도 없는데 어떡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나셨는지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셨는지 저희 집 현관문을 세게 차고 나가셨습니다. 남편 회사로는 친정아버지 서류가
남편 집으로는 저와의 이혼 서류가 도착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그리고 당신은 안 그래도 나 회사 일 때문에 힘든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무슨 이혼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집구석에서 살 수 없겠더라고. 그리고 뻔뻔한 당신이나 시어머니 태도도 이제 진물이 난다. 알겠으니까 우선 회사 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이혼을 하든지 하자고. 당신까지 이래야겠어?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친정아버지가 당신 용서해줘도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어떻게 친정아버지 돈을 그렇게 홀랑 가져가 놓고 갚을 생각도 안 하냐? 당신이나 시어머니나. 내가 언제 안 갚는다 했어? 천천히 갚는다고 한 거지. 어머님한테 돈을 천천히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어머님한테 돈 먼저 드리는 바람에 이런 거잖아. 돈 빌려갈 땐 좋았겠지. 그리고 우리 아빠가 그런 거에 꼼꼼하지 않으니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되겠다 생각한 거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인어른 너무하신 거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이 한둘이었는 줄 알아? 우리 엄마도 혹시나 해서 녹음해 놓으셨다 하더라. 근데 우리 엄마가 녹음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하던 남편이 나중에는 너무한 거 아니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있던 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친정아버지는 남편 회사를 가져왔어요. 남편은 저랑 이혼하면서 사업장도 잃은 것이죠. 그러니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같이 찾아와서는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사돈, 제가 혹시 결례를 범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제발 우리 아들 사업장만큼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장인어른, 올해 안으로 3억 갚을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누가 자네 장인이야. 우리 딸이랑 이혼까지 했지 않어? 그리고 어차피 내 돈 아니었으면 망할 사업장이었잖아. 그래도 제가 그 돈으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 그 사업한다고 회사도 다 그만두는 바람에 그리고 와이프랑 이혼하면서 집도 다 줬단 말이에요. 그건 자네가 양육비나 재산 분할해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누굴 탓하겠어? 사돈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빌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사업장만큼은 다시 돌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사위가 저한테 와서 잘못했다 싹싹 빌어줬으면 넘어가 주려고 했어요. 근데 사돈이 저한테 찾아와서는 젊은 양반이 돈만 밝힌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까지 오셔서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으셨어요. 평생을 무르게 사신 친정아버지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내 명의로 사업장을 받긴 했다만 너가 운영해봐라. 이제 너도 딸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직업도 없는 것도 아니고 은행 다니고 있는데 왜? 아빠가 평생 해보니까 은행 일 그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더라. 은행에 퇴직금을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니야. 요즘은 퇴직도 더 빨라졌다 하니까 괜히 힘들게 돈 벌지 말고 사업해봐. 그리고 사위 사업할 때 너도 많이 도와줬잖아. 그렇긴 하지. 어쨌든 남편 사업이 잘 돼야 나나 우리 딸이나 걱정 없이 사니까. 친정아버지는 저한테 그 사업장을 주시려고 더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친정아버지를 존경해서 은행에 취업한 모습을 보고 대견하기도 했지만 안쓰럽기도 하셨나 봐요. 아무래도 누구보다 은행 업무가 힘든 걸 알고 계셨으니까요. 남편 사업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친정아버지한테 돈 받은 걸로 남편이랑 이것저것 홍보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아는 만큼은 알고 있긴 했어요. 친정아버지는 그런 절 위해서 일부러 더 강하게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괘씸한 부분도 있으셨겠죠. 그렇게 저도 은행을 그만두고 남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확실히 생활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요즘에는 대리인한테 맡기고 친정 식구들이랑 저희 딸이랑 같이 베트남 같은 해외로도 여행 가고 국내 여행도 다양하게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남편도 제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리에 몇 번 저한테 찾아왔었지만 결국 명의는 친정아버지로 되어 있으니 매번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포기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철면 피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저희 친정엄마 덕분에 친정아버지 퇴직금은 물론이고 전 남편이 읽어놓은 사업장까지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며 정말 조심해야겠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